노인네 죽었으면 돈이라도 남기고 가지. 에이. 노름판에 쓸 돈이 다 떨어진 만석. 하지만 그때 소 한 마리가 절뚝이면서 걸어오는데 뭐야? 주인도 없는 소인가? 이거 팔면 돈이 꽤 되겠는데? 어서 밭을 갈거라.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그날로 시장에 팔아버릴 줄 알아라. 하지만 만석은 소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의 만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처지였는데 효자는커녕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폐륜하였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일삼았으며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번 돈을 빼앗아 투전판에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지만 만득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고 어머니가 잔소리라도 하면 고함을 지르며 쫓아내곤 했습니다. 또 돈 타령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만득이 소리치면 어머니는 한숨만 쉬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만득을 보며 혀를 찾는데 저런 자식을 두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늙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오랜 과로와 한기가 쌓여 폐병이 든 것 같았습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이웃 안악이 달려와 만득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니 빨리 들어가 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그날도 투전판에 앉아 있었고 안악의 말을 듣고도 패를 놓지 않았습니다. 에이, 언제 안 아프셨어? 또 잔소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만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안악은 기가 막혀 돌아갔고 만득은 노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가진 돈을 모두 잃었는데 빚까지 져서 왕발이라는 건달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했고 만득은 겁이 나서 황급히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만득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안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어머니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만득은 비틀거리며 어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어둠 속에서 누운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돈 좀 주소. 빚 갚아야 한다니까. 만득이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득은 짜증을 내며 어머니 어깨를 다시 흔들었는데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손을 대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만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가에는 핏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홀로 피를 토하며 죽어간 것이 분명했고 아들을 부르고 싶었을 텐데 아들은 노름판에 있었던 것이지요. 만득은 어머니 시신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득의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가슴을 치며 통곡할까요? 아닙니다. 만득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장례비가 어디 있다고. 만득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장례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만득은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장롱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보았으며 심지어 어머니 시신의 옷깃까지 뒤졌습니다. 분명 어디 숨겨놨을 텐데 이렇게 갈 리가 없어.
만득이 중얼거리며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혀를 차며 방을 나왔고 어머니 시신은 그대로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웃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저 술이나 마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만에 치러졌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최소한의 예를 갖췄지만 만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만 했고 상주로서 제대로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갈 때도 만득은 뒤에서 어슬렁거렸고 묘를 쓸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흙을 퍼 나르고 봉분을 만들었으며 만득은 그늘에 앉아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런 자식이 어디 있나. 짐승만도 못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만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만득은 산소 앞에 앉아 술을 마셨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만득은 그날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웃 영감이 찾아와 면박을 주는 바람에 억지로 산소로 향했습니다. 혼자 올라가기 싫어 술을 한 사발 걸치고 올라갔는데 산소 근처에 다다르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가 우는 소리였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슬피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만득은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보고 멈칫했는데 늙은 소 한 마리가 어머니 봉분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는 머리를 봉분에 박은 채 피울음을 토하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온몸을 떨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소는? 만득이 중얼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소는 만득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만득을 쳐다보며 더욱 슬피 울었습니다. 소의 눈빛이 이상했는데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 같았고 무언가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만득은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게 무슨 소람? 주인도 없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만득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는 여전히 봉분 앞에 엎드려 있었고 만득을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기분이 나빴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인 없는 소라면 차지해도 되는 것 아닐까, 소를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만득은 소 주변을 돌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늙어 보였지만 덩치는 제법 컸고 털은 더럽지만 씻으면 괜찮을 것 같았으며 뭔가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득의 눈빛이 번뜩였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수 좋은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소라도 남겨준 건가? 만득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까맣게 잊고 소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는 여전히 봉분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고 만득은 소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에 팔까? 어느 시장에 가야 비싸게 받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소를 끌고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소는 봉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득이 고삐를 잡아당겨도 소는 꼼짝하지 않았고 결국 만득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려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소는 뒤돌아보며 봉분을 바라보았고 슬픈 울음소리를 한 번 더 토해냈습니다. 만득은 소를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일 당장 시장에 가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소는 절뚝거리며 따라왔는데 왼쪽 뒷다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만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되기만 하면 그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만득은 단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49제 날이었지만 제사상도 차리지 않았고 술만 실컷 마시고 코를 골며 잤습니다. 마당에 묶인 소는 밤새 집 안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때로는 슬피 울기도 했지만 만득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득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소를 팔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번쩍 뜨였고 부랴부랴 마당으로 나가 소를 확인했습니다. 소는 밤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만득을 보자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그런 눈빛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자, 오늘 너를 좋은데 팔아야 하니까 말을 잘 들어야 해. 만득이 소에게 말을 걸었지만 사실은 혼잣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를 씻기려고 우물가로 끌고 갔는데 소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만득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소에게 끼얹었고 더러운 털을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물에 젖은 소의 털이 드러나자 생각보다 윤기가 있었고 만득은 흐뭇하게 웃었지요. 이거 꽤 괜찮은데 100냥은 받겠어. 만득이 혼자 계산하며 웃었습니다. 100냥이면 빚을 갚고도 남았고 투전판에서 판돈을 크게 걸 수 있었으며 한동안 술을 실컷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만득은 신이 나서 소를 더욱 정성껏 닦았고 마른 지프로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소를 끌고 우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는데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만득은 개의치 않았지요. 소는 만득을 따라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는데 산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산소가 있는 쪽이었지요.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소 파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소장수들과 거간꾼들이 오가며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소를 끌고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 팝니다. 일 잘하는 소요. 소리치자 몇몇 거간꾼들이 다가왔습니다. 거간꾼들은 소를 한 바퀴 돌며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빨을 확인하고 다리를 만져보았으며 등을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만득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얼마를 부를까? 100냥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150냥까지 불러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거간꾼이 소의 입을 벌려 이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거간꾼은 소의 다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인상을 찌푸렸지요. 만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거간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 나이가 얼마나 된 거야? 이빨 봐라, 다 닳았잖아. 한 거간꾼이 말했습니다. 다른 거간꾼이 거들었는데 늙은 소는 일도 못하고 고깃값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득은 황급히 변명했지요. 아니요. 이 소 아직 팔팔합니다. 밭도 잘 갈고. 만득이 말했지만 거간꾼 하나가 손을 내저으며 끊어버렸습니다. 잠깐, 이거 다리 좀 봐봐. 왼쪽 뒷다리가 이상한데 거간꾼이 소의 왼쪽 뒷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소는 그 다리를 불편해하는 듯 살짝 들고 있었고 다리 모양도 뭔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거간꾼이 다리를 만지자 소가 움찔했고 통증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병신 소네. 다리가 성하지 않으면 밭도 못 갈고 짐도 못 나르는데 누가 사? 거간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간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요. 한 거간꾼이 만득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 어디서 났어? 설마 훔친 거 아니지? 거간꾼의 말에 만득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만득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어머니, 산소에서 찾았습니다. 주인이 없길래. 만득의 말에 거간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소에서 찾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비웃었지요. 한 거간꾼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이 손은 늙고 병들었어. 다리도 절뚝거리는데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고깃값도 안 나와. 우리는 안 사. 거간꾼이 단호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다른 거간꾼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만득은 황급히 붙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값을 깎아드릴게요. 얼마 받고 싶으신데요. 만득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거간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거간꾼이 뒤돌아서며 한마디 던졌지요. 공짜로 줘도 안 받겠네. 여물값만 아깝지. 꺼져. 거간꾼의 말에 만득은 얼어붙었습니다. 백냥을 받을 줄 알았던 소가 공짜로도 안 팔린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득은 소를 노려보았는데 소는 여전히 슬픈 눈으로 만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똥을 밟았네. 완전히 똥을. 만득이 소에게 욕을 퍼부으며 고삐를 3개 잡아당겼습니다. 소는 비틀거리며 따라왔고 만득은 화가 나서 소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소는 아픈 듯 낮게 울었지만 만득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쓸데없는 것, 팔리지도 않을 거면 왜 거기 있었어? 만득이 중얼거리며 소를 끌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득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만득은 화가 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냥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고 빚을 갚을 방법도 사라진 것이었으며 만득은 소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득은 계속 소를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등을 때리고 고삐로 얼굴을 후려쳤으며 소는 맞으면서도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만득은 그것조차 보지 못했지요. 집에 도착하자 만득은 소를 마당 한 구석에 거칠게 묶어 놓았습니다. 여물도 주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으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만득은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을 마실수록 화가 더 났고 소가 더욱 미웠습니다. 쓸모없는 것, 차라리 죽어버리지. 만득이 혼자 중얼거리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소는 마당에 묶인 채 집 안을 바라보고 있었고 밤이 되어도 염을 한 줌 먹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소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만득은 듣지 못했지요. 그날 밤 만득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돈 생각뿐이었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당에 소는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는데 달빛이 소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는 낮게 울었지만 만득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아무도 소의 슬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득은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고 마당으로 나가 소를 보았습니다. 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지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소를 보며 다시 화가 났지요. 팔리지도 않는 주제에 여물이나 축내고 있네. 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를 그냥 내쫓을 수도 없었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소를 노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이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일이라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소가 밭을 갈면 품삯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만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생긴 것이었고, 소는 그것을 모른 채 만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만득은 그 눈빛의 의미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만득은 그날 아침 소를 끌고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농사일이 많은 부잣집이었고, 일손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만득은 이장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자신의 소로 밭을 갈아주겠다고 제안했는데, 품삯은 하루에 5냥만 달라고 했고, 이장은 소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부터 우리 집 뒷밭 500평을 갈아야 하네. 늦지 말고 오게. 이장이 말하자 만득은 신이 나서 절을 했습니다. 5냥이면 나쁘지 않았고, 며칠만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며, 남는 돈으로 투전판에도 갈 수 있었으니 만득으로서는 금방 재미를 본 셈이었지요. 만득은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소를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소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팔리지는 않지만 일이라도 해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만득이 소에게 말했지만, 소는 만득을 바라보며 여전히 슬픈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만득은 그날 저녁 소에게 여물을 조금 주었는데, 많이 주면 아까우니까 최소한만 주었고, 소는 배가 고팠지만 주는 대로 먹었으며 만득은 그것을 보며 만족했지요. 다음 날 새벽 만득은 소를 끌고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뒷밭에 도착하니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고, 이장이 나와 500평을 가리키며 해가 지기 전에 다 갈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에게 멍에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멍에는 무거웠고 소의 목에 올려놓자 소가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렸으며, 만득은 쟁기를 소 뒤에 연결했는데, 소는 이미 늙었고 왼쪽 뒷다리도 불편했지만 만득은 상관하지 않았지요. 자, 이제 밭을 갈아야지. 제대로 안 하면 여물도 없다. 만득이 소리치며 소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소는 아픈 듯 움찔했지만 천천히 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왼쪽 뒷다리가 불편해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며 쟁기가 땅을 파고들어 흙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소 뒤를 따라가며 계속 채찍을 휘둘렀는데, 소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채찍질을 했고, 쉬려고 하면 고함을 질렀으며, 소는 쉴 틈 없이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소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는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쟁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지만 소에게는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소는 목이 말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으며 계속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한낮이 되자 소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고개가 축 처졌으며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만득은 짜증을 내며 소를 때렸고 더 빨리 가라고 소리치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소는 맞으면서도 계속 걸었는데,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relative고 피가 나도록 일했으며, 만득은 소가 쓰러질까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못 끝낼까봐 걱정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밭의 절반 정도가 갈렸는데, 하지만 소는 한계에 다다른 듯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며, 만득은 화를 내며 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는 간신히 일어났지만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만득의 채찍질에 못 이겨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했으며 밭을 계속 갈았습니다.
왼쪽 뒷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멍에의 무게와 쟁기를 끄는 힘이 상처를 만든 것 같았는데 원래도 불편하던 다리였기에 더욱 심하게 짓무르고 있었고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발굽까지 적시고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만득이 허락하지 않았고 채찍이 계속 내려왔으며 손은 고통을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밭이 다 갈렸습니다. 이장이 나와서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만득에게 엽전을 건넸는데 만득은 돈을 받아 품속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고 단량이 손에 쥐어지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장은 내일도 오라고 했고 만득은 기꺼이 승낙했는데 돈벌이가 생겼다는 생각에 신이 났고 소를 데리고 온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지요. 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어 보였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만득은 소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소는 움직이지 못했고 할 수 없이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소가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었는데 만득은 빨리 가라고 재촉했지만 소는 더 이상 빨리 갈 수 없었고 상처난 다리를 끌며 겨우겨우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만득은 소를 마당에 묶어놓고는 여물도 주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는 배가 고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물도 먹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온몸이 아파서 누우려 해도 줄이 짧아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으며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득은 받은 돈을 세어보며 흡족해했습니다. 5냥이면 나쁘지 않았고 며칠만 더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며 그러면 다시 투전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만득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투전판에 가고 싶었고 오늘 번 돈으로 판돈을 걸어보고 싶었으며 운이 좋으면 돈을 따서 빚을 한 번에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오늘 운이 좋은데 한 판 해봐야지. 만득이 중얼거리며 돈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묶인 소는 쳐다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는데 소는 지친 몸으로 주인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만득은 보지 못했고 소는 하염없이 만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으며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득은 투전판에서 돈을 잃고 있었고 소는 마당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소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소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어쩌면 하늘에 계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득은 소를 끌고 다시 이장댁으로 갔고 소는 다시 하루 종일 밭을 갈았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일해야 했고 다리는 더욱 심하게 절뚝거렸으며 그럼에도 소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만득은 품삯을 받아 또다시 투전판으로 달려갔고 소는 또다시 마당에 버려졌는데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소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지만 만득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고 소는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일 뿐이었으며 소가 아프든 말든 만득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소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는데 맞아도 굶어도 아파도 묵묵히 일했고 마치 이것이 자신의 운명인 양 만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양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소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만득은 끝내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소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소가 일만 잘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사장 꿀단지와 몽둥이질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득은 소를 부려 일을 시키고 품삯을 받아 투전판으로 향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따기도 했지만 곧 잃기 시작했고 빚은 갚아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투전판에는 왕발이라는 타짜가 있었는데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악질 도박꾼이었고 만득은 그의 소나귀에 걸려들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만득은 소가 며칠 동안 벌어온 돈을 모두 품에 넣고 투전판에 갔는데 오늘이야말로 크게 따서 빚을 갚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왕발이는 만득을 보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고 만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았으며 패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습니다. 만득은 돈을 조금씩 따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져 더 큰 판돈을 걸었으며 왕발이는 일부러 지는 척하며 만득의 욕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만득은 자신이 오늘 운이 좋다고 착각했고 가진 돈을 모두 판에 걸었는데 바로 그때 왕발이가 술을 썼고 만득은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한 판만 더 합시다. 만득이 애원했지만 왕발이는 냉정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판에 끼지 말라고 했고 만득은 빚을 더 지고 싶으면 차용증을 쓰라고 했으며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 잃었고 만득이 일어설 때는 빚이 2배로 늘어나 있었으며 왕발이는 사흘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만득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정신이 멍했고 모든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소가 묶여 있었는데 소는 만득을 보고 고개를 들었지만 만득은 소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잃었어. 만 소리치며 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억지였지요. 소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만득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고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으며 소를 향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소의 등을 때렸고 소는 아픈 듯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으며 만득은 계속해서 소를 때렸습니다. 1대, 2대, 10대. 몽둥이질이 계속되었는데 소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소는 낮게 울었지만 만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고 억울했으며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았고 소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그 분을 사기려 했지요. 소는 맞으면서도 만득을 피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만득을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때리던 만득은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고 소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었으며 만득은 그것을 보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당 구석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소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지켜보았는데 소는 장독대 밑을 뿔로 파기 시작했고 흙이 파헤쳐지면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일어나 다가갔고 소가 판 흙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바로 항아리였습니다.
만득은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아마도 수백 냥은 되어 보였고 만득은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항아리 밑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만득은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삭바느질로 평생 모은 돈이고 만득이 장가갈 때 쓰라고 몰래 숨겨둔 것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제발 도박은 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득은 종이를 보며 잠시 멈칫했는데 어머니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지만 곧 그것을 털어버렸습니다. 신봤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만 환호하며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당부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오직 이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으며 아니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투전판에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득은 항아리를 꼭 껴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소가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찾아준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는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으며 소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득은 방 안에서 돈을 세고 있었는데 엽전을 하나하나 세며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500냥이 넘는 큰 돈이었으며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아니 잠깐 이 돈으로 판을 한 번만 더 크게 벌이면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당부는 까맣게 잊었고 소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만득은 돈을 품속에 챙겨 넣고 다시 투전판으로 가려고 일어섰는데 창밖으로 소가 보였지만 고마운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고 그저 쓸모있는 짐승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득은 돈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고 소는 여전히 마당에 묶여 있었는데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슬픔 때문이었는지 아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고 소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들고 다시 투전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는데 소가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찾아줬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소가 얼마나 아픈지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오늘 밤 돈을 따서 부자가 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득은 어머니가 남긴 돈을 또다시 투전판에서 날려버렸습니다. 왕바리의 간계에 또 한 번 걸려들었고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오히려 빚은 더 늘어나 이제는 1000냥이 넘게 되었습니다. 왕바리는 사흘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만득은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득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데 마당에 묶인 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는 며칠 전 몽둥이질을 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등에는 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왼쪽 뒷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도 만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소를 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이 소라도 팔 수 있다면 좋으련만 병신 소라 팔리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만득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으며 온몸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듯 했는데 만득은 그가 백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을에서 소문난 악질 백정 칼자국이었고 소나 돼지를 잡아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데 수법이 잔인하기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만득이네 집이 맞나? 칼자국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고 만득은 겁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자국은 마당으로 들어와 소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소의 몸을 살펴보고 있었고 소는 칼자국을 보자 불안한 듯 뒷걸음질을 쳤으며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 소 말이야, 내가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네. 칼자국이 말했습니다. 만득은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았고 칼자국은 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 눈빛 좀 봐. 사람 같지 않나? 이런 소는 영물이라고 하더군. 가죽을 벗기면 귀한 양반들이 비싸게 사간다네. 칼자국의 말에 만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비싸게 판다니 그 말은 곧 돈이 된다는 뜻이었고 만득은 칼자국을 다시 보았으며 칼자국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늙고 병든 소 아닌가. 다리도 저렇게 절뚝거리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물만 축내는 짐승이지. 나한테 넘기게. 가죽 값은 쳐주겠네. 칼자국이 말하며 품에서 엽전을 꺼내 흔들어 보였는데 100냥쯤 되어 보였습니다. 만득은 눈이 번쩍 뜨였고 100냥이면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왕바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칼자국을 보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소를 팔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를 잃으면 더 이상 품삯을 벌 수 없었고 하지만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팔다리가 부러질 판이었습니다. 빚에 몰렸다는 소문 들었네. 왕바리한테 1000냥 빚졌다지. 이 소 넘기면 100냥 주고 나머지는 내가 왕바리한테 말해서 기한을 늘려주도록 하지. 칼자국이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만득은 솔깃했고 고개를 끄덕일 뻔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망설였는데 소를 죽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니라 소를 잃으면 더 이상 돈을 벌 수단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만득이 말했고 칼자국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하라고 했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며 사라지듯 대문을 나갔습니다. 만득은 마당에 남아 소를 바라보았는데 소는 두려운 듯 몸을 떨고 있었고 만득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만득은 계속 고민했는데 소를 팔면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왕바리의 협박이 두려워 결국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득은 칼자국을 찾아갔고 소를 넘기겠다고 말했으며 칼자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일 아침에 소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칼자국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허리춤에 큰 칼을 차고 있었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으며 만득은 소의 고삐를 풀어 칼자국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소는 칼자국을 보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뒷걸음을 쳤으며 만득이 고삐를 잡아당기자 억지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가 갑자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던 소가 처음으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삐를 잡아채며 뒤로 물러섰고 칼자국을 향해 뿔을 들이대며 위협했으며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득은 깜짝 놀라 고삐를 놓쳤고 소는 칼자국을 향해 돌진하려는 듯했으며 칼자국도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칼자국이 소리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고 마치 사람처럼 분노하는 모습이 무서웠으며 칼자국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소는 칼자국을 노려보며 낮게 울부짖었는데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것을 호소하는 듯 했고 칼자국은 소름이 돋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득도 소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순하기만 하던 소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소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으며 만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소를 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칼자국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다음에 팔겠습니다. 만득이 말하자 칼자국은 화를 냈습니다. 약속을 어긴다고 소리쳤고 돈까지 준비해왔다며 따졌으며 하지만 소가 여전히 위협적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칼자국은 침을 뱉으며 대문을 나갔고 언젠가 반드시 저 소를 손에 넣겠다고 중얼거렸으며 만득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는 칼자국이 사라지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구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으며 만득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득은 소의 머리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소가 왜 그렇게 저항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놈. 죽기 싫었나 보지. 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만은 아닌 듯 했지만 만득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소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도 없었으며 그저 소가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만득은 소를 다시 묶어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왕바리의 협박은 계속될 것이었으며 이제는 정말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득은 방 안에 앉아 고민했는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고 소는 팔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으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만득은 여전히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왕바리가 정한 기한은 이미 지났고 왕바리는 만득을 찾아와 협박했지만 만득은 돈이 없었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며 그저 용서를 빌며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바리는 만득의 사정을 듣는 척하며 며칠만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눈빛에는 음흉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왕바리는 마을 뒷골목에서 패거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만득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대로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만득의 집을 빼앗자고 제안했지만 왕바리는 고개를 저었는데 낡은 초가집이라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보다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 다른 빚쟁이들도 보고 배우게 말이야. 왕바리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패거리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왕바리는 만득의 집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했는데 집이 타버리면 만득은 완전히 거지가 될 것이고 다른 빚쟁이들도 왕바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설사 만득이 죽더라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패거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왕바리가
돈을 나눠주자 고개를 끄덕였고 오늘 밤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잊고 싶어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실수록 걱정이 더 커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으며 결국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손은 마당에 묶인 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왕바리와 패거리 넷이 만득의 집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으며 손에는 기름 단지와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불안해하며 낮게 울었지만 왕바리는 소를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고 패거리들에게 빨리 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패거리들은 집 주위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도 뿌렸고 문에도 뿌렸으며 지붕 밑까지 기름을 흠뻑 적셨는데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소는 더욱 불안해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왕바리는 만득이 자고 있는 방문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는데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음흉하게 웃으며 그 문에도 기름을 흠뻑 부었습니다. 자, 이제 불을 붙여라. 그리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려. 왕바리가 명령했습니다. 패거리 하나가 문에 장작을 걸쳐 빗장처럼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었으며 만득은 갇힌 쥐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바리는 횃불을 집어들고 기름이 뿌려진 벽에 가져다 댔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타올랐고 불은 기름을 따라 사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무섭게 번졌습니다. 마른 초가지붕이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벽도 타기 시작했으며 집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어갔습니다. 왕바리와 패거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일이 커지기 전에 도망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소는 불길을 보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소 역시 마구간에 묶여 있어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연기 냄새에 눈을 떴는데 목이 따끔거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려 했지만 술에 취한 몸이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침을 하며 간신히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밖에서 무언가 걸려 있는 것 같았으며 만득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 만득이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으며 방 안이 뿌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창문으로 가보려 했지만 창문도 불길에 막혀 있었고 이미 불길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으며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만득은 다시 문으로 달려가 있는 힘껏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장작이 걸려 있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으며 만득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소리는 불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연기가 폐를 채우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 없었으며 만득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불길은 지붕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석가래가 타들어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무너질 것 같았으며 만득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만득은 바닥에 쓰러졌고 연기에 질식해 죽어가고 있었으며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구간에서는 소도 불길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구간도 불이 붙기 시작했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손은 줄에 묶여 있어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소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고 불길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소 역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만득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는 다시 한번 몸부림을 쳤는데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끊으려 했고 목이 졸리고 살점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으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발견하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고 종을 쳤으며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끼얹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집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으며 안에 만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구간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절규하는 듯한 울음이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소가 죽어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소가 줄을 끊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붓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소의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있었지만 소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마구간을 빠져나가 도망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지만 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타는 안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소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소는 만득을 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소는 끊어진 줄을 뒤로 한 채 불타는 안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줄을 끊으며 살점이 뜯겨나갔고 붉은 살이 드러나 있었지만 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소가 미쳤다. 저걸 막아야 해. 하지만 소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고 털이 그을리기 시작했지만 소는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꽃이 몸을 핥히고 지나갔고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소는 계속 걸었습니다. 소는 만득이 갇힌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장작이 걸려 있었는데 소는 뿔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뿔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이마가 찢어졌지만 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들이받자 장작이 부러졌고 소는 다시 한번 힘껏 들이받아 문을 박살냈습니다. 방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만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는 연기 속으로 들어가 만득에게 다가갔는데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뿔과 머리로 만득을 밀어 올렸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만득을 등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는 재빨리 몸을 돌려 등으로 받아냈는데 만득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뜨거운 불덩이가 소의 가죽을 태웠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살이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만득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석가래를 밀어냈습니다. 소는 방을 빠져나와 마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길목은 불길로 가득했고 기둥들이 쓰러질 듯 흔들리고 있었으며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는 비틀거리며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떨어지는 불덩이를 피하고 무너지는 기둥을 돌아가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어갔지만 소는 자신의 몸으로 만득을 감싸며 불을 막아냈습니다. 또 하나의 석가래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무거웠는데
소는 고개를 숙여 뿔로 받아냈습니다. 뿔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소는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석가래를 밀어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마침내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누군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만드기를 구했다. 소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만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만득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소는 만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옆에 주저앉았는데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는 고개를 돌려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로 만득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는데 화상을 입은 혀였지만 정성스럽게 그 으름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소의 혀가 뺨을 훑었고 이마를 닦았으며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는데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핥아주던 소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있었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는 만득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의식을 붙잡고 있었지요. 만득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고 얼굴을 찡그리며 기침을 했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만득은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자신이 마당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고개를 돌리자 소가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 너. 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는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가죽이 여기저기 타서 벗겨져 있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득은 소가 자신을 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소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는 만득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소의 눈빛에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고 만득이 깨어난 것을 보고 만족하는 듯 했으며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소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만득의 손 위에 얹었고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소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었고 소는 옆으로 쓰러졌으며 크고 무거운 몸이 땅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소야, 소야. 만득이 소리쳤습니다. 소를 흔들었고 이름을 불렀지만 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의 눈은 감겨 있었고 가슴은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으며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소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만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소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소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며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는데 짐승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소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거의 꺼졌고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으며 만득은 여전히 소의 시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의 몸은 완전히 식어 있었고 만득은 소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놓아주면 정말로 영영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득이 속삭였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소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며 자신은 소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만득은 그제야 소의 왼쪽 뒷다리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어 털이 다 타버린 상태였는데 다리의 모양이 이상하게 휘어져 있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고 오래된 상처인 듯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았으며 그래서 항상 절뚝거렸던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그 다리를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소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요. 집도 없고 소도 없으며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소를 잃었다는 슬픔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만득은 소의 시신을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고 몸도 지쳐 있었으며 소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다가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득을 집으로 옮겼고 이웃 영감의 방에 눕혔으며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만득은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했고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도 했으며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만득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았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득은 두려웠지만 계속 걸었고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끔찍했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으며 옷은 타서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만득을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어머니, 만득이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고 만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만득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득아, 뜨거웠지. 미안하다. 빚을 갚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또 아픈 상처만 주었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슬픔이 가득했고 자책하는 듯한 표정이었으며 만득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만득에게서 멀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만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고 만득은 쫓아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만득은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만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다리,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멀어져 갔고 절뚝거리는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으며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는데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만득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만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고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저 절뚝거리던 다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만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꿈에서 본 어머니의 다리와
무언가 연결되는 것 같았으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소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마니로 덮어놓았지만 커다란 몸은 가려지지 않았고 만득은 다가가 가마니를 걷어냈습니다. 소는 여전히 새까맣게 타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만득은 소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소의 왼쪽 뒷다리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리가 보였습니다. 화상을 입어 털이 모두 타버렸고 그래서 다리의 모양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리는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었는데 마치 한 번 부러진 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잘못 붙은 것 같았고 뼈가 삐뚤어진 채로 굳어 있었으며 그래서 평생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그 다리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어느 겨울날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만득은 그날 도박을 하러 나가던 길이었고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으며 어머니는 혼자 일어나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평생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셨고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셨으며 만득은 그것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도 저렇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만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다리를 만져보았는데 차갑게 식어 있었고 휘어진 뼈가 손에 느껴졌으며 만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우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병신소, 다리가 이상하다. 값어치가 없다. 만득은 그때 그 다리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저 팔리지 않는 하자 상품이라고만 여겼으며 그것이 어머니의 다리와 같은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소가 어머니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에서 울고 있던 소.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주인 없이 떠돌던 소. 사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맞으면서도 참았던 소.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장독대 밑에 돈을 찾아준 것도, 백정에게 팔리지 않으려 저항한 것도, 불 속에서 만득을 구한 것도 모두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만득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고 소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으며 온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가 페류나입니다. 만득이 소리치며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피가 날 때까지 때렸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를 굶겼습니다. 어머니를 팔려고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만득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고 만득이 미친 듯이 우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만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의 시신을 안고 울 뿐이었고 어머니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득이 소의 왼쪽 뒷다리를 가리키며 어머니도 저렇게 다리를 다치셨다고 울부짖자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어머니였다는 것을 돌아가신 어머니가 짐승의 탈을 쓰고 다시 돌아와
아들을 지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소에게 절을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으며,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소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머니의 사랑이 저렇게 깊을 수 있는가? 모두가 감탄하고 슬퍼했습니다. 만득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소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으로 울었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고 만득은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살려주신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득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사람답게 살기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만득은 먼저 왕바리를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른 것이 왕바리의 짓이라고 증언했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증언해 주었으며, 왕바리는 결국 잡혀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득의 빚도 탕감되었고, 만득은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만득은 소의 시신을 어머니 산소 옆에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어머니 산소보다 조금 낮은 곳에 소를 묻었으며 작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득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는데 100번을 절했고 이마가 터져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득이 울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흔들렸으며 만득은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며 목숨까지 바쳐 지켜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만득은 달라졌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으며 남의 밭을 갈아주고 품삯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소의 산소를 찾아가 풀을 뜯어 올렸고 절을 올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득은 이제 꼬부랑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매일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만득은 산을 올라가 어머니와 소의 산소 앞에 섰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며 소의 봉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왔습니다. 만득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온화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소의 봉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제가 등골 빠지게 일해서 비단옷 입히고 업어 키우겠습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평생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만득이 말하며 봉분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풀이 흔들렸으며 만득은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미소를 지으며 봉분을 꼭 껴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산을 내려가며 뒤돌아보았는데 2개의 봉분이 나란히 서 있었고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으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숙여 한 번 더 절을 올렸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짐승의 탈을 쓰고 와서 불 속에서 아들을 구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드기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잘하십시오. 효도는 때가 있는 법이고 그 때를 놓치면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는 것이라고 이 늙은이는 감히 말씀드립니다.